자, 2025년 2월 19일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친암호화폐 인물인 하워드 루트닉 인준이 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공식 X를 통해서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로 유명한 하워드 루트닉이 의회 상원에서 상무부 장관 인준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켄터 피츠 제럴드 최고 경영자 CEO 출신인 루트닉은 비트코인 및 테더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는 지난 7월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켄터 피츠제럴드가 BTC 보유자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초기 자금으로 20억 달러의 대출을 할당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SEC 등 규제기관 권한 제한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 FTC, 연방통신위원회 FCC 등 연방 규제기관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규제 제정과 관련된 초안을 발표하기 전 백악관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면서 우선순위와 전략 계획 등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많이 펼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암호화폐적 성향을 띠게 된다면은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시 다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1분기 2025년 1분기에 뭔가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사실상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뭔가 크게 한 방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1분기 때 얼어붙은 이 조정장에서는 좀 줍는 형태, 좀 박앤세일이니까 줍자라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버스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버스 코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 매수가를 제가 다 봐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었고 매수가를 타이밍 잡는 거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수가가 잡았을 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영상에서도 잡아드렸고 이전에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도 잡아드렸다는 거죠. 매수가를요. 그런데 정보방에서 매수가 잡은 분들이 이렇게 벌써 19%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뭐 여기 들어갔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 코인입니다. 한국이랑 굉장히 친한 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스24까지 오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예스24 그리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예스24 국내 대기업들이랑 협력을 자주 합니다. 거기다가 오브스는 매년 그 오브스 관련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25년에도 했고요. 24년 말쯤에 했거든요. 말쯤에 25년 거를 안 하고 24년 말쯤에 했기 때문에 25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25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겠죠. 그래서 말에 저도 이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도 신청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정보방에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정보방에는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
자, 바로 요런 건데요. 자, 오브스 모여라 연말 커뮤니티 미드업 안내를 하고요. 12월 9일 날 월요일 날 강남역 구스 아일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스의 2024년 리뷰랑 뭐 퀴즈, 스테이킹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식사나 음료는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 뭐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브스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보통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이 문제가 있다. 그럼 레이어 1 쓰지 말고 레이어 2를 쓰세요. 아니면 레이어 1과 2를 연결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오브스는 어떤 식으로 했냐? 오브스는 뭐 레이어 1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오브스는 레이어 3거든요. 레이어 3는 오브스 기능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로 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써요. 레이어 2는 레이어 2를 써가지고 다시 옮겨가는 이렇게 하는 형태라면 레이어 3는 여기 레이어 1 그대로 쓰세요. 여기 단점이 있네요. 보완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레이어 1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 혹은 삼성 그리고 예스24까지 이제 접촉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유동성 허브 통합 거래소인 스푸키 스왑이 지원 체인을 확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땡땡땡 스왑이라고 하면 스왑 자체가 바꾸다잖아요. 바꾸다. 의미가 바꾸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렇게 바꾸세요 해가지고 1비트당 땡땡땡 이더리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어 3인 오브스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고 했어요. 요 스푸키 스왑을 쓰더라도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스푸키 스왑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냐? 오브스에서 제공했던 스시 스왑이나 이런 데 제공했던 이런 게 들어가죠. 일단 탈중앙형 오더북인데 API를 이용해서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오더북을 제공을 하고요. 오더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깔려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시장가 그리고 지정가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시장가와 지정가를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스왑 같은 경우에는 다 시장가죠. 왜냐면 1비트당 뭐 땡땡땡 이더리움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데, 시장가뿐만 아니라 지정가로도 거래가 가능해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1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더 올랐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거는 뭐 한 1000 이더리움이라서 1000 이더리움이 될 때까지 이거를 1000 이더리움이 되는 순간에 교환을 시켜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오브스의 기술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서 거래 수수료 절감, MEB 보호하고 가스 수수료 없는 거래를 진행하고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오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스는 상생을 모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생을 모토로 하는데, 이런 스푸키 스왑 그리고 다른 뭐 아까 말했던 스시 스왑은 쓴지 꽤 됐어요.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이랑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푸키 스왑 같은 경우에는 팬텀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팬텀 체인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코인 관련 뭐 새로운 스왑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생태계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쪽에서 부족한 점을 오브스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포텐셜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